황금 노선 역세권의 자족 신도시. 제가 이번 임장지를 둘러보며 든 생각이었습니다.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모든 가구가 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모든 편의를 역세권 도시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명역은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역세권으로 2023년 부동산 반등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개발지구가 자족의 요건을 갖추는 좋은 모범 사례로서 이곳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광명 역세권이 이토록 클 수 있었던 데는 교통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 광명이 더 성장할 잠재력에도 교통이 빠질 수 없습니다. 1990년대 KTX 남서울역 계획이 발표된 이후 광명역은 역세권 개발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광명역을 기준으로 좌우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섰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통 초기에는 수요 부족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해 이용객 수가 저조했고 지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외딴 섬 같다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영등포로 가는 지하철 1호선은 1시간을 넘는 사악한 배차 간격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명역을 또 한 번 도약시킬 두 개의 황금 노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안산선과 월판선. 신안산선은 25년 개통 예정으로 여의도에서 시작해 영등포, 구로 디지털 단지를 지나며 안산의 한양대역까지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서울의 서남을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광명의 유동인구를 높일 뿐 아니라 광명 역세권 주민들이 여의도나 영등포 등 서울로 나가기도 편리해집니다. 지금 광명역에서 여의도를 가기 위해서는 1시간 간격의 1호선을 타고 2회 환승을 거쳐 33분이 걸리지만 신안산선 개통 시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됩니다. 환승과 배차 간격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월판선의 파급력도 대단합니다. 월곶에서 시작해 판교까지 이어지는 월판선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GTX만큼이나 빠르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면 낯선 지하철인데요. 저는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빠르게 잇는 월판선이 수도권 부동산 지형을 바꿀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안산선, 월판선의 개통은 광명을 남부권 제1의 교통 요지로 만들 것입니다. 전국으로 연결되는 KTX, 동서를 잇는 월판선, 남북을 연결하는 신안산선의 교점에서 광명역은 수많은 유동인구를 모을 사통팔달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개통되면 광명의 유동성은 더해지고 더 강력한 상권이 형성될 것이며 더 많은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끌어올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부유해지는 마태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명역 오른편에 있는 단지부터 소개합니다. 광명역 센트럴 자이입니다. 용적률 349%의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2018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최근 12억 5천, 12억 1,500에 거래가 되었으며 11억 5천에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있는 광명역 파크 자이입니다. 2021년 9월 14억 5천으로 최고가를 찍고 2023년 2월 7억 5천에 거래되며 반토막이 났으나 반등하여 최근에는 10억 8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큰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풍부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외벽 도색을 하며 새 단장 중이었는데요. 두 아파트, 새로운 얼굴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광명역 왼편에 위치한 단지들입니다. 광명역 푸르지오입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7,700입니다. 파크 자이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억 4천으로 고점을 찍고
6억 3천으로 반토막이 났으나 한 달 만에 반등하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반토막 단지들은 금매 등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예외적인 사례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푸르지오는 광명 역세권 유일의 초등학교인 빗가람초와 가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품화를 선호한다면 가장 추천드리는 단지입니다. 광명역 서밋플레이스입니다. 호반건설이 시공하였고 84 타입 기준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9,900입니다. 신안산성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 대장인 유플래닛 광명역 대시양입니다.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그 대시양이 맞습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84 타입 기준 12억 5,400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단지들 중 가장 높습니다. 신안산선 광명역 역사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아파트 블록 내의 상권도 수준급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층 수도 49층으로 광명역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이고 중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른 단지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명역 5개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도보로 5단지를 오갈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유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한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대시양과 서밋 앞 더갈로에 조성되는 만큼 광명역 왼편의 단지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5개의 단지는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 흐름은 왼편의 단지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체된 광명 역세권의 개발을 이끈 것은 세계적인 유통 공룡의 입점이었습니다. 코스트코가 2012년 한국 법인 본사를 이전한 것에 이어 스웨덴 대형 가구점인 이케아가 한국 1호점 부지로 광명을 낙점했습니다. 이어 롯데몰, AK플라자가 입주하는 등 광명역은 쇼핑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광명역 성공을 견인한 이케아와 코스트코 입점에는 KTX로 대표되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서울보다 저렴한 땅값, 잠재적인 수요,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광명역의 유통업은 특색이 있습니다. 특히 이케아는 다른 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상업시설이 아닌 스웨덴 대형 조립식 가구점이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역시 전국에 16개밖에 되지 않는 이색적인 창고형 매장으로 경기 서남권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유통업체의 존재는 실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쇼핑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백화점의 부재는 아쉽지만 몰 위주의 체험형 쇼핑 메카로서 광명의 위상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장엄한 광명국제 디자인 클러스터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스트리트몰, 디자인 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2021년 준공한 광명 유플래닛에는 SBS에서 운영하는 아이벡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초대형 고해상 상설 LED가 설치되어 있으며 SBS 더쇼를 진행하는 등 몰입형 스튜디오로 인기가 많습니다. 26년도 판교 규모의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광명역은 든든한 업무 배우지를 또 하나 얻게 됩니다. 광명역의 교통이 확충되어 가는 만큼 많은 사업체의 선택을 받아 일자리와 상권의 규모를 한껏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개원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광명 역세권의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 개원한 지 50일 만에 1일 외래 환자 1000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앙대 병원과 연계한 바로 옆의 광명역 M클러스터는 대형 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등 의료 관련 업체의 입점으로 힘을 싣습니다. 상업적으로도
많은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메디컬 상권을 견인하며 중앙대 광명병원은 광명역의 뚜렷한 호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으뜸인 광명역입니다. 서쪽에는 가악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안양천이 흐릅니다. 빽빽한 빌딩 숲을 지나면 충분한 녹지 공간도 있습니다.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개조하여 만든 광명 세빛공원과 안양 새물공원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 속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원의 퀄리티가 매우 훌륭했고 평일임에도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같이 시설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는 행정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네요. 광명 역세권은 단점을 찾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굳이 논하자면 현재 겪는 교통의 불편일 텐데요. 목동으로 가는 광명버스 200번의 운행으로 개선되었고 25년 신안산선의 개통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케아와 코스트코라는 독창적인 유통 쇼핑몰과 GIDC로 확장되어가는 업무지구, 첨단 의료시설과 메디컬 상권을 개척하는 중앙대 병원, 그리고 완성형에 접어드는 교통까지 광명역 주차장 개발, 광명도서관 신설 등 소소한 호재들도 더해지는 중입니다. 작고 소중한 남한의 역세권 신도시, 신안산선, 월판선의 파급력과 함께 역세권 신도시는 다시 한번 페달을 밟습니다. 저는 광명을 임장하며 직전에 임장했던 과천시가 떠올랐습니다. 과천 역시 중심지가 밀집되어 있어 도보로 돌아볼 수 있었는데 광명역 역시 걸음으로 중심지를 모두 배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는 명확합니다. 영화관 하나 없는 과천과 영화관이 3개나 있는 광명, 영화관의 개수가 그 차이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과천은 정부 청사와 자연환경 위주의 고고하고 고요한 분위기라면 광명은 고층 빌딩과 광명역이 만드는 현대적이고 바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천과 광명역을 비교하면서 실거주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두는 가치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광명 역세권의 임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